안녕하세요. 인체보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꼽히는 비타민 D의 효과와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볕에 노출됐을 때 체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스스로 합성하고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과는 다르게 호르몬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라는 게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서 혈액을 타고 돌다가 필요로 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고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속 거의 모든 세포와 기관에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해요.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건 그 기능이 있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비타민 D가 세포의 성장과 대사, 수많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데, 체내에서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햇볕 속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그 피부 세포 속에 있던 콜레스테롤과 만나 D3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D3는 지방 조직에 저장되거나 간으로 옮겨가 중간 활성 형태인 25-OH-D3 비타민 D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인 1-25-OH-D3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활성형으로 바뀐 비타민 D는 혈액을 따라 이제 돌게 되죠. 그리고 비타민 D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체내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냐면, 갑상선, 부갑상선, 피부, 폐, 췌장, 신장, 뼈, 장, 혈관벽 등 대부분의 장기에 분포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부족은 인체 많은 질병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타민 D가 관여하는 유전자 가지수만 해도 913가지나 된다고 하니까요. 엄청나죠? 먼저 비타민 D의 기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는 17가지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각종 임상 연구들로 비타민 D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 난소암 등등 해서 17가지의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서 암세포가 더 자라나는 것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임상 연구를 보면, 그러니까 비타민 D 농도가 밀리리터당 40나노그램인 사람이 16나노그램인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46%나 낮고, 그리고 D 농도가 42나노그램 이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이렇게 효과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비타민 D는 혈관과 당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에 존재하는 비타민 D 수용체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이제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우리 몸에는 그 혈압을 높이는 효소인 레닌이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레닌을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는 것을 이제 억제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혈당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자극을 하게 돼요, 비타민 D가.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라는 게 혈관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되면 당 관리가 잘 되는 거죠.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베타 세포가 있는데, 이 베타 세포의 기능을 재생시키는 작용도 해요. 비타민 D가 혈관뿐만 아니라 당뇨까지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이 외부 바이러스 세균이 침입했을 때 비타민 D가 면역 세포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천연 항생제인 카텔리시딘을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력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비타민 D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면역 조절 기능을 하게 되는데, 면역 반응을 끄고 키는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 이 스위치가 고장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 급성 면역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면서 면역 세포가 염증 물질이죠, 사이토카인을 폭증하게 만들어서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뇌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들, 뭐 류마티스, 루푸스, 아토피 등등이 이런 경우가 됩니다. 실제 이 아토피 환자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비타민 D가 결핍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할수록 아토피가 잘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게 이제 질병을 호전시키는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D나 뭐 기타 영양소의 부족으로 올 수도 있고 중금속에 중독되거나 장누수, 위산 저하 이런 것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중금속 오염 같은 경우는 뭐 수은, 납, 브롬 등등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수은 같은 경우는 드시는 참치나 치과 아말감에서 중독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롬 같은 경우는 뭐 난연제, 뭐 쇼파, 가전 뭐 이런데 난연제로 쓰이고요. 이제 뭐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돼서 그 자체로 부작용도 일으키지만 미네랄 등과 이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같은 경우는 중금속인 브롬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오드 필요한 영양소죠. 요오드가 못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들어가야 될 곳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 미네랄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해서 반드시 중금속이 중독되어 있으면 킬레이션 치료를 통해서 이제 중금속을 빼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장누수가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장에 빵꾸가 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빵꾸 난 곳으로 바이러스나 음식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몸은 이제 그 이물질을 이제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들이 발병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산 저하는 위에 산이 이제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면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는 증상으로 인해서 각종 부작용들이 그 영양소를 필요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가 면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산 저하에 있으신 분들은 식사 전에 뭐 식초, 소주 컵으로 한 컵 정도 드시면 많이 나아지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식초 한 컵이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증상만 없애는 처방을 하는데 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려움증만 잠깐 뭐 없애주는 거고 뭐 또 재발하게 되고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병에서 벗어나려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는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D는 뇌신경계에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뇌에도 이제 수용체들이 많은데 그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것과 수면을 조절하는 이제 멜라토닌의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비타민 D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 미국 정보보건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밀리리터당 15 나노그램 이하면 자살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인지장애 및 치매 발생 위험이 4.5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2014년 미국 컬럼비아 의대 연구팀의 연구 논문을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정신분열증 발병 위험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D의 결핍이 뇌신경 기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대사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아시는데 비타민 D는 장관을 통해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점막세포에서 칼슘 흡수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을 해내요. 그리고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칼슘과 인이 쉽게 세포막으로 통과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래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유지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비타민 K2인데 보통들 칼슘, 마그네슘, D는 뼈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이 K2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모르세요.
칼슘을 먹어서 위장에서 혈액으로 칼슘을 보내는 게 비타민 D예요. 이 혈액에서 뼈로 칼슘을 옮기는 거는 비타민 K2가 역할을 해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가면 골다공증이나 뭐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이제 칼슘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칼슘만 먹어서는 이 칼슘이 뼈까지 갈 수가 없어요.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분비가 돼요. 그럼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K2 의존형 단백질인데, K2와 반응을 하게 되면 카르복실화가 돼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갈고리처럼 갈고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 갈고리 안에 칼슘을 딱 잡고 뼈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K2가 칼슘을 뼈로 옮긴다기보다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이 단백질로 인해서 이제 그 기전이 생기는 건데, K2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 몸에서 석회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 석회화는 뭐 각종 장기나 혈관에서 생기기 때문에 뭐 혈관을 막으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고요. 요로에 생기면 요로결석, 신장에 생기면 신장결석, 전립선 석회화가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칼슘이 석회화되어 있는 거를 연조직에서는 MGP라는 단백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MGP라는 단백질이 카르복실화가 되면서 아까처럼 갈고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칼슘을 끌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에서 칼슘의 석회화를 줄이는 세상에서 유일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칼슘을 드실 때는 반드시 K2를 드셔야 되는데, 뭐 그 외에도 K2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서 K2 편을 따로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국제 비타민 D 전문가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밀리리터당 20나노그램 정도만 되어도 결핵을 60% 이상 예방할 수 있고, 30나노그램 이상 유지하면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골다공증까지 막을 수 있다고 나타나죠. 그리고 50나노그램부터는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60나노그램부터는 높은 비율로 여러 가지 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40에서 60나노그램 정도의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네요. 이렇게 비타민 D가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70%가 비타민 D가 결핍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9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로 가장 심각한 나라로 이제 꼽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햇볕을 쬐는 것을 비타민 D를 만들기는 위도상으로 또 불리한 점도 많고, 그 외에 뭐 대기오염이나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등등 해서 이제 자외선 합성이 어려운 조건이고요.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먹어서 채우기에도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20나노그램을 유지를 하려면 뭐 달걀 노른자 40개, 우유 10잔, 연어 3마리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비타민 D 영양제는 보통 D2와 D3로 나뉘는데, 혈중 농도에서 비타민 D3가 D2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D3 형태를 섭취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건강한 대통령으로 꼽힌다는 오바마가 이제 주치의에게 처방받는 유일한 보조제가 비타민 D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D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